오늘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 얘기로 정치다 시작하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올 3월 중으로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어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출석길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위헌법률심판 신청한 거 기각되면 헌법소원권에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한폰 판례가 수차례 있었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 네. 바로 여쭤보죠.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냐면 재판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다. 어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해놓고 오늘 일찍 끝날 거다 재판은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뭐 겉과 속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꽤 오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을 겁니다. 특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이제 뭐 아마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게 또 한 번의 어떤 재판 지연을 위한 뭐 전술적인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우리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증인을 단 3명밖에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는 그만큼 이제 결심 날짜도 이미 잡아놨고요. 2월 26일로 잡아놨고,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재판하게 되면 이제 결심 공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다. 막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도 보면 2심에서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그 무죄로 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말로는 일단 뭐 이 지연 전수 쓰지 않겠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 야당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 지연해서 안 된다는 걸 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재판도 지연 전수 쓰지 않는 건 말은 하지만, 그러나 아마 이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쓸 텐데, 근데 이미 뭐 여러 방법을 다 써서 또 재판부도 굉장히 아마 단호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는 아마 원래 예정대로 재판이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기현 부원님께 여쭤보죠. 자, 지금 항소심 재판 첫날부터 시간표가 다 나왔었습니다. 오늘 5일이잖아요. 두 번째 공판 기일이에요.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리고 이달 말에는 결심 공판이 있고 3월 중으로는 선고가 나올 전망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게 끝날 거다. 아니,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지 않았으면 이대로 신속하게 끝날 수 있었는데 신청을 했잖아요. 오늘 저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만약에 해당 재판부가 받아들여지면 재판은 정지되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절차대로 진행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 일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한 심리는 재판 진행 중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는 이 지금 정해진 그 결심 기일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뭐 진행될 수 있다는 거고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게 결국 해당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한다고 하면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판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원래 일정대로 끝날 것이고, 받아들이면 그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다는 부분을 그냥 함의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게 재판 지연을 위한 뭐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아니라는 취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오긴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같이 보시죠. 이재명 대표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250조 1항입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 행위가 다른 것들은 뭐 출생, 가족관계 이건 명확하지 않느냐. 그런데 행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헌법재판소가요. 2021년 3월에 4년 전에 전원일치로 이 조항은 문제가 없다. 전원일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불과 4년 전에 내려진 판결이란 말입니다. 이걸 알 텐데도 이재명 대표 측은 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전히 본인이 전체적으로는 탄압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잉적으로 선거법에 대하여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수위에서의 어떤 그 말하자면 재판의 결과들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 즉 헌법 소원이든 헌법 그 위헌 청구든 간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어쨌든 이 재판의 결과가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1심 재판을 너무 편하게 생각했다가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2심이 굳어지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의 어떤 발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그 청구 자체를 바로 방금 우리가 21년 3월에 나왔던 전원일치 합헌 결정에 따라서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